네, 여러분, 이제 극좌표를 배울 시간입니다. 이제 극좌표는 그 XY 평면상에 있는 점을 우리가 그 R과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극좌표 표현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 B라고 하는 이 점이 XY 좌표계에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어, 우리는 이걸 XY 좌표계상에 A, B라고 하잖아요. 이 A, B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이렇게 X는 A, 그 다음에 Y는 B 이렇게 해서 이 점을 이제 A, B로 찍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정보를 극좌표 정보로 변환을 하려면은 바로 이 X축과 요 P를 지나는 이 원점에서 P를 지나는 이 직선이 이루는 각도 우리가 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점에서 이 P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R과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을 표현하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또 존재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았죠. 사실은 이게 이제 편한 이유가 우리가 그 이제 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바다 망망대해에서 그죠, 어떤 곳의 위치를 찾을 때 우리 지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뭐 XY 좌표가 뭐가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해안 지점에서 그 배가 어느 그 정도 떨어져 있다, 그리고 어느 방향이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바다 위에서 어떤 떠 있는 물체를 우리가 찾고자 할 때는 우리가 레이더 같은 걸 보시면 이런 극좌표로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극좌표는 굉장히 유용한 그 좌표계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지도 같은 데서 더 유용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꾸로, 그 다음에 R과 세타가 주어지게 되면 그것이 XY 좌표상의 어딘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이거를 굳이 아까 우리가 썼듯이 뭐 이거를 뭐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1,2분의 파이라는 것은 R은 1이고 각도는 2분의 파이니까 어느 점이에요? 예. 그 거리가 1인 점 중에서 뭐예요? 예, 각도가 2분의 파이인 점. 이 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이 금방 손쉽게 우리가 점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R이 만약에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4분의 3파이. 지금 R은 마이너스 3이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표현하는 방법, 마이너스 3,4분의 파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4분의 3파이를 알기 위해서 항상 3,4분의 3파이가 어디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그것의 정반대 지점에 있는 점을 찾으면 그것이 마이너스 3,4분의 3파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바로 극좌표계에서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점이에요. 보시면 3,4분의 3파이를 먼저 찾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4분의 3파이는 바로 그 점의 반대쪽 점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R이 양수일 때 마이너스 R, 세타는 똑같은 점으로서 R, 세타 플러스 파이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식 때문에, 그죠? 이 식 때문에 우리가 파이만큼 돌아간 반대 지점에 우리가 마이너스 R, 세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4분의 3파이가 이 점이라면 이것의 정반대 지점에 있는 마이너스 3,4분의 3파이를 우리가 XY 좌표상에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도가 마이너스로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각도는 보통 이제 그 양수로 주어지는데 음수로 주어지게 되면 그 각도는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마이너스는 이제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감는다. 즉 원래는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는 뭐예요? 3분의 2파이만큼 반대로 각도를 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는 여러분이 어디다 찍어야 돼요? 네, 여기다가 찍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각도의 컨벤션 때문에 이제 뭐 특별히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아까 그 반지름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 점을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거가 이제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반지름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유명한 심장용 곡선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y fx라고 하는 것을 이제 x, y를 배우자마자 우리가 처음 배웠던 게 y fx였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r과 세타에 대한 그 좌표를 알게 되면 r f 세타 이러한 형식의 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매우 자연스러운 거고요. r, i 플러스 세타는 항상 우리가 무슨 그 이런 r f 세타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r과 f 세타에 의해서 주어지는 점들의 자취를 우리가 항상 그려서 이것이 어떻게 생긴 곡선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점을 찍어보면 찍을수록 여러분들은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이제 그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타가 0부터 계속 점들을 잡아나가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세타가 0일 때는 사인 세타니까 0이 되죠. 그래서 R은 1이 되고요. 세타가 4분의 파이면은 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그래서 이와 같이 세타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인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R도 증가해요. 그 말은 즉슨 우리 점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들이 점점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최대로 멀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인 세타가 1이 되니까요. 그죠? 이때 최대로 멀어지게 돼요. 그런 다음에 세타가 각도가 더 증가하게 되면 사인은 뭐예요? 사인은 이제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 시메트릭하게, 그러니까 2분의 파이를 경계로 해서 사인은 완전히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도가 이번에는 똑같이 감소하더라.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적어놨습니다만은 그 사인이 처음에 세타가 0일 때는 그죠? 세타가 0일 때는 여기 있다가 이게 세타가 커짐에 따라서 예, 점점 R이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R이 점점 멀어져요. 그죠? 그랬다가 다시 각도가 또 증가하면 이만큼 줄어들었다가 파이가 되면 사인 파이가 0이 되니까 다시 1 지점에 오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1, 파이다 이 말이죠. 이 점이 아시겠죠? 1, 파이 지점에 해당하는 R, 세타로 보면 그러다가 이제 세타가 파이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파이보다 크게 되면 이번에도 어때요? R은 양수죠. 여전히 R은 양수입니다. 왜냐하면 사인 세타는 항상 마이너스 1보다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R은 여전히 커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이번에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죠? 사인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이 줄어들다가 2분의 3파이가 되면 사인의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침내 R이 0이 되죠. 그래서 원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취들이 트래블 하게 돼 있어요. 다시 커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돌아오는 이러한 형태의 곡선이 바로 카디오이드라고 하는 심장형 곡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마치 심장처럼 생겼어요. 심장은 사실은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심장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뭐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제 심장이 뭐 이렇게요. 뭐 관상동맥도 지나고 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 하트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걸 하트라고 부르는 게 더 맞거든요. 이걸 뒤집으면 사실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심장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보면 이제 심장형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게 심장형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트잖아요. 그래서 심장형 곡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이제 아까 점을 찍어서 우리가 추적을 하는 방식을 썼었는데 사실은 이제 R은 1 플러스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R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점점 커져요.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그러다가 다시 R이 작아지고요. 다시 그러다가 커진다. 이 형태가 이렇게 커졌다가 똑같이 작아졌다가 다시
R이 줄어드는 단계, R이 0까지 줄어드는 단계 여기까지 줄어들고요. 그런 다음에 각도가 증가하지만은 다시 커지는, 이렇게 커지는, 이렇게도 그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은 1 플러스 코스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R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거 알 수 있고요.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우리가 볼게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그젬플이 이것도. 이번에는 그 사엽장미라고 하는 four leaves rose라고 하는 four leaves rose 로즈 곡선에 대해서 장미 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타에 대해서 막 값을 조사하진 않고 조금 더 고급된 방법을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R 이퀄 코사인 2세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서 한번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2세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뭐예요? 이제 보시면 R이 점점 줄어들죠. 예. 각도는 커지는데 R은 줄어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영각도일 때는 이만큼 멀어요. 제일 커요. 그죠? 1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4분의 파이라는 지점에서는 왜냐면은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 점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움직이려면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점점 반지름은 사실 요거보다 더 커질 수는 없고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반지름이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잘 보세요. 이번에는 R이 이제 4분의 파에서 2분의 파이 구간에서 음수가 되죠. R이 음수가 돼요. R이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더라? 극좌표를 찍을 때 양수인 거를 찾아서 그것의 반대 부분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요렇게 사실은 R이 양수라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왜냐면은 R이 양수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예요? R이 원래 양수였다면은 R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근데 이 점에 뭐라고요? 반대 방향의 점을 마이너스 1땐 찍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2번. 그래서 이 2번을 따라서는 이와 같이 이것이 2번의 움직임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은 1,0에서 출발해서 원점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2번은 3, 4분면에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구간, 이 3번 사이클에서 보시면 이번에 3번 사이클, 녹색 구간, 이 3번 사이클에서도 보면 여전히 R은 음수예요. R은 음수니까 이 점을 찾기 위해서는 아까 컨벤션에 의하면 R이 양수인 걸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각도는 지금 뭐예요?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까지 여기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요 구간인데 R은 점점 뭐예요? 원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원점으로 다가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죠? 원래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죠? 원점으로 다가가니까. 근데 움직임이 반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멀리서 반대점을 찍어주면은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3번 녹색의 움직임은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녹색의 움직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더 하다 보면 이제 4분의 3파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분의 3파이에서 파이 구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이번에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보시죠. R이 양수예요. R이 양수니까 점점 커지는, 그죠?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멀어지겠어요. 그래서
잘 보이세요? 노란색? 예, 요게 노란색 사이클이다. 이게 노란색이니까 4번이에요. 이 4번이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바퀴 더 돌게 되면 예, 여러분들 이제 뭐 아실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려보면 이제 뭐 5번이 되고 그죠? 이게 5번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6번, 예, 다시 7번 해서 8번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게 입이 4개가 나오죠. 이렇게 똑같이 생긴 모양이 4개가 나옵니다. 잎의 개수는 사실은 주기, 그러니까 코사인의 주기가 얼만큼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잎이 더 이제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잎의 개수가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사인하고 사실 코사인은 뭐예요? 그 각도 차이가 2분의 파이만큼 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이 그림을 약간 틀어주면은 바로 우리가 사인 2세타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인도 잎은 4개, 요것도 이제 사협 장미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연습 문제들이 뭐냐면 이 사협 장미랑 그 다음에 이 R은 코사인 2세타랑 그 다음에 원점 R 이꼴 1, R 이꼴 2분의 1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R 이꼴 2분의 1은 각도는 0에서 2분의 8까지 돌아가니까 사실은 이러한 원이에요. 그죠? 이것의 교점이 몇 개가 생겨요? 교점이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온다. 그래서 교점이 몇 개냐고 묻는 문제들이 바로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 이꼴 F 세타와 R 이꼴 2분의 1, 뭐 R 이꼴 3분의 1, R 이꼴 2랑 어디서 만나는지 예를 들면 R 이꼴 2랑은 바깥쪽에 이렇게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죠? 이 R 이꼴 코사인 2세타랑 만날 리가 없겠죠. 예. 이와 같이 해서 교점을 묻는 문제, 아니면 교점의 개수를 묻는데, 아니면 그 교점의 1사분면에 있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뭐 이런 식의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 친구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전형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연습 문제 보시면 그렇게 교점을 찾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전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주어진 우리가 곡선의 길이 이런 거 계산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은 곡선이 주어지면 곡선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뭐 또 전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 한 잎의 요 한 잎의 넓이가 얼마냐? 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 사협장미 곡선에서의 하나의 잎사귀의 넓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 지금 색칠된 부분,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 이거 이제 묻는 문제가 보통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넓이가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맨날 XY에 대한 것만 풀다가 그러니까 R 이꼴 세타가 나오면 이렇게 당황하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길이소는 이제 길이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소를 생각을 할 때는 길이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델타 X, 델타 Y 이런 게 등장을 했는데 R과 세타로는 길이소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길이소 랭스 엘레멘트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극좌표로 주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R 이꼴 F 세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약에 주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겼을 때 예. 아까 뭐 카디오이드 곡선 생각해 볼까요? 카디오이드. 네. 그래서 우리가 카디오이드 같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건 뭐 이게 이제 R 이꼴 F 세타면은 요 조그만 부분에 이런
길이, 그죠? small ds라고 하는 이게 뭘까요? 예. 이 경우도 이제 길이소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길이 그거 뭐 당장 뭐 길이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음, 뭐 제일 전형적인 방법은 사실은 이제 그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기서 세타의 뭐 원점이 있다 그러면 그죠? 여기서 원점이 있다 그러면 이 세타에 의한 그죠? d 세타와 그죠?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차이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이게 좀 더 보시면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d 세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r일 때 여기가 뭐 예를 들면 r 플러스 델타 r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길이를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길이의 차이가 지금 이제 어떻게 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 사실은 그 x를 우리가 x를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는 r 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 변환식을 써가지고 요것의 삼각형의 길이의 차이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델타 x와 델타 y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x는 바로 x는 그 r과 세타가 주어지게 되면 그죠? 그 x라고 하는 거는 r 코사인의 세타가 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델타 x는 사실은 연쇄 법칙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r도 x와 r도 세타에 관한 함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dx d세타를 계산을 하면은 뭐가 돼요? 이게 f 세타의 코사인 세타라고 놓고 미분을 해보면은 이걸 미분을 하게 되면은 f 프라임의 세타의 코사인 세타 다음에 f 세타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dy d 세타도 마찬가지로요. 이번에는 r 사인 세타니까 f 세타의 사인 세타를 이걸 미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f의 프라임의 세타의 사인 세타 더하기 f의 세타의 코사인의 세타. 그래서 이거를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것을 제곱하게 되면 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dx는 사실은 이제 그 r 프라임의 그러니까 d 세타 d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의 r의 사인 세타 이것을 우리가 d 세타 요거를 우리가 제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dy는 dr d 세타 사인 세타 더하기 r의 코사인 세타의 d 세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x의 제곱 dy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것이 길이소인데 이 경우에는
이거를 제곱하면은 코사인 사인 제곱이 나오니까 예, 없어지죠. dr d 세타의 전체의 제곱 그다음에 r 제곱. 왜냐하면 r 사인 제곱, r 코사인 제곱, r 제곱 사인 제곱, r 제곱 코사인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둘이 없어지는 항이 있겠죠. 두 개 더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길이소가 된다. 이것이 길이소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넓이소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 넓이소는 어떻게 될까요? 넓이소는 에이리어 엘레멘트. 넓이소는 아까 그림에서 이제 여기가 그 r, 세타일 때 이 지점이 r 플러스 델타 r, 이가 d세타죠. 그러니까 세타 더하기 d세타 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의 이제 넓이소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넓이소를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넓이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넓이소는 당연히 여기서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적용을 하면 2분의 1에 r 제곱 d세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d세타 때문에 그죠? 여기가 d세타가 있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것을 점점 쪼개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델타 세타가 이 작은 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거의 이 부분에 우리가 이 부채 넓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부채꼴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와 같이 해서 사실은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이제 거의 상쇄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 어떤 지점에서 이제 극좌표 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게 r 이꼴 f 세타라고 하는 극좌표 곡선이 이렇게 주어질 때 우리는 세타를 굉장히 잘게 나눌 거거든요. 우리가 세타를 굉장히 잘게 나누어서 이것이 거의 보시면 굉장히 거의 여기가 부채꼴의 모양과 거의 같아지도록 우리가 이제 넓이를 생각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부채꼴의 사실은 넓이를 생각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d세타면 델타 세타면 이게 순간적으로 반지름이 r이니까 2분의 1의 f 세타의 제곱의 d세타 이것이 바로 넓이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넓이소를 다 적분하면 이때가 뭐 세타가 a고 이때가 세타가 b라고 하면 이 a분의 b에서 2분의 1의 f 세타의 제곱의 d세타 이것이 바로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2학기에 가면은
부채꼴의 넓이로 넓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조그만 부분, 요 조그만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이 조그만 부분들을 다도하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 R이 조금 변할 때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제 R 이꼴 F 세타는 이제 세타에 의해서 R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요것이 이제 넓이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R과 세타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이제 x와 y에 따라서 r과 세타가 달라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 독립적으로 두 개의 세타와 r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넓이소가 달라집니다. 그 경우는 우리가 2학기에 가서 넓이소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이 극좌표가 주어지게 되면 극좌표를 어떻게 그리는지, 극좌표의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굉장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식을 보고 극좌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때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r과 세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x와 y로 바꾸는 식이 바로 뭐냐면 x 이꼴 r 코사인 세타, y 이꼴 r 사인 세타. 즉 r과 세타가 주어졌을 때 x와 y로 그 r과 세타의 점들을 표현하는 걸 아까 식에서 보였지만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 식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식을 이용을 해서 r과 세타로 주어진 식을 x와 y에 관한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연습 문제. 연습 문제 15에서 20까지 9.3절에 15에서 20까지 보면 주어진 곡선과 일치하는 직교좌표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해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연습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그래서 뭐 r 이꼴 2 코사인 세타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직교 XY에 관한 이거 이제 물론 그림 그려도 되잖아요. 이럴 때 그림 그리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이게 뭐 fxy, 뭐 c 요런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쓸 수 있겠느냐 뭔가 바꿀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x 이꼴 r 코사인 세타, y 이꼴 r 사인 세타 이 식을 이용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r이 2 코사인 세타니까 따라서 x는 2 코사인의 제곱 세타. 그 다음에 y는 뭐가 돼요? y는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은 y는 사인의 2세타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우리가 2배각 공식 쓰는 거 잊지 마시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에 1 플러스의 코사인 2세타. 그래서 이것은 1 플러스의 코사인 2세타다. 그러니까 다 나왔죠. 그래서 x는 1 플러스의 코사인 2세타, y는 사인의 2세타예요. 따라서 이제 이 식을 소거해 보면은 코사인 2세타가 x 빼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2세타는 y죠. 그러니까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코사인의 제곱의 2세타 더하기 사인의 제곱의 2세타를 하게 되면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이 나와죠. 왜냐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이것은 뭐예요? 네, 원의 방정식입니다. 예.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y는 0이니까 1,0이 중점이에요. 그래서 1,0이 여기니까 이와 같은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얻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한번 R과 세타를 대입해서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